라파예트의 저주, 대한민국을 배신한 대만의 참혹한 대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시아 방산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대만 라파예트 스캔들의 전말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함을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 배신과 탐욕, 그리고 의문의 죽음들이 얽힌 잔혹한 대서사시입니다. 대한민국 울산급 호위함을 눈앞에 두고도 프랑스의 화려한 유혹에 빠져 국군을 그르쳤던 대만의 뼈아픈 실책,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벼랑 끝의 대만과 대한민국의 진심 어린 손길. 1980년대 후반 대만 해군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구식 함정들로는 날로 비대해지는 중국의 해군력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죠. 당시 대만은 전 세계로부터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어느 나라보 선뜻 첨단 무기를 팔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모두가 대만을 외면할 때 유일하게 진심 어린 손길을 내민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호위함을 독자 개발하여 우리 영해를 완벽하게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2000톤급의 날렵한 선체에 강력한 화력을 갖춘 울산급은 당시 아시아에서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최고의 함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만 해군 실무진은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울산급의 위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만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기술력이라면 우리 대만 해군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국이 아닌가. 대만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울산급 호위함 4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총 16척을 도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둔 평화로운 수면 아래서 거대한 음모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프랑스의 검은 유혹과 안드레 왕의 등장. 1990년 대만 해군의 고위층 집무실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 왕. 프랑스 방산업체 톰슨 CSF의 현지 대리인이자 무기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의 밀명을 받고 대만 수뇌부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내세운 카드는 당시 세계 최초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다는 라파에트급 호위함이었습니다. 안드레 왕은 대만 고위 관계자들에게 화려한 브로셔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울산급은 구식 설계입니다. 스텔스 기능도 없는 배를 사서 어떻게 중국의 레이더를 피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라파에트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대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프랑스는 대만에게 화려한 설계도와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만에게 무장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 함정만을 팔겠다고 한 것입니다. 가격은 한국 울산급의 무려 3배가 넘는 척당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거래였지만 대만의 고위층은 이미 안드레 왕이 뿌린 검은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제3장 배신의 시작과 한국의 통곡. 1991년 9월 대한민국 외교부와 현대중공업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만 정부가 한국과의 울산급 도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프랑스의 라파에트 도입을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건조에 들어가려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대만으로 날아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수뇌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더 좋은 배를 사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만은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프랑스의 화려한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만 해군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대만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기 위해 이른바 브라보 작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정치권과 대만군 수뇌부 사이에 거대한 리베이트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확인된 뇌물 액수만 5억 달러 하나로 약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은 스위스 은행 계좌를 거쳐 대만의 정계와 군부 실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돈에 눈이 먼 배신은 결국 피해 숙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사장 의문의 죽음들과 윤청풍 대령의 시신, 저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9일 대만 해군 조달실장인 윤청풍 대령이 행방불명됩니다. 그는 라파에트 도입 사업의 실무 책임자로서 리베이트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종 며칠 뒤 그의 시신은 대만 동북부 일란현 앞바다에서 떠오른 채 발견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서둘러 자살로 결론 지으려 했지만 시신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과 의문의 주사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윤대령의 죽음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캐려던 프랑스 측 중개인 티에리 이모가 파리의 고층 빌딩에서 추락사했고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과 관련 정치인들이 의문의 사고로 줄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파에트와 관련된 의문의 사망자만 공식적으로 10명,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군함을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진실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해갔고 라파에트 함은 피로 물든 돈의 상징이 되어 대만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제오장 빈 껍데기의 함정과 대만의 몰락, 더욱 비참한 사실은 막대한 돈을 주고 들여온 라파에트급, 즉 캉딩급 호위함이 이름값도 못하는 절름발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레이더와 미사일 등 핵심 무장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만은 척당 5천억 원이 넘는 최첨단 스텔스 함정에 20년도 더 된 구식 미국제 체퍼럴 미사일을 장착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설계를 가졌음에도 무장이 빈약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고 자국산 무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선체의 균형이 깨져 항해 성능조차 떨어졌습니다. 반면 대만이 벌였던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에서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이 수십 년간 영해를 완벽하게 수호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대만 해군 내부에서는 지금도 통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한국의 울산급을 샀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6장 뒤바뀐 운명과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도약. 대만이 비리와 의문의 죽음들이 얽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술 자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울산급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그리고 최근에 충남급, 차세대 호위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역사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대만이 구식 라파에트함을 고쳐 쓰느라 수조 원을 낭비하고 있을 때 전 세계 국가들은 대한민국 조선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호위함을 연달아 주문했고 태국과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인 미국조차 한국의 함정 건조 능력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조차 경악할 정도의 납기 능력과 압도적인 가성비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에 화려한 유혹과 검은 돈에 눈이 멀어 신의를 저버린 자들의 끝은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만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함정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평화를 지키는 모습은 우리 선배 기술자들이 밤낮을 잇고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전보입니다. 일본이 질투 어린 눈으로 우리의 뒤태를 바라보고 중국이 경악하며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 애쓰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일궈온 2026년 대한민국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돈보다 신의를, 기술보다 정성을 다했던 우리의 진심이 마침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방산의 정의로운 기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